어제 성태윤 대통령 실장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은 대통령실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거다. 그리고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가를 잡는 게 금리만이 다가 아니다. 금리 가지고 물가 잡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금리를 갖다가 내려라 어쩌라 하지 마라 한국은행 총재가 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생활 물가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한국은행이 의류 신발은 61%, 식료품은 56%, 사과나 티셔츠, 돼지고기는 2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금리로 해결할 게 아니라 유통구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금리는 물가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3일 전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인 성태윤이 금리 인하 환경이 되고 있다. 빨리 내라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건 자기 개인 견해지 금리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태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창용이는 이 고물가가 형성된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금리 내라라고 압박하지 마라.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OECD 평균보다 높아도 너무 높다. 일반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창용이는 물가 수준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구조적으로 형성되는데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바꾸어서 물가를 잡을 건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는 구조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한국은행의 역할이냐.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선진국 평균보다 55% 비싸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주라고 했어요. 농산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통화정책으로 즉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 거는 선진국 OECD보다 한국의 의식주 물가가 56%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요 국가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비교한 보고서를 어제 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식료품 물가 수준이 56%가 높아요. 의류 신발은 161, 주거비는 123,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가 OECD 평균보다 20에서 60% 높아서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이는 특히 저소득 고령층 가구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공공요금은 73으로 OECD보다 27%나 낮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마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 규조를 효율화해서 해결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높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다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삶의 질은 중진국 수준도 안 된다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문제도 지금 선진국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의 집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체로 선진국이라는 것은 한국보다 소득이 2배쯤 높은 나라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소득이 제일 낮은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의식주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건 참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싼 주거비는 너무 오른 집값 탓이에요. 서울의 경우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PIR이 25배예요. 평균 연소득. 그러니까 25년을 하나도 안 써야 집을 산다는 거예요. 실제 5천만 원이라고 보면 25년 그래야 12억 5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소득 평균 5천만 원인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25년을 모아야 서울에 그냥 작은 아파트 하나 산다는 거예요. 뉴욕은 11배, 코펜하겐 9배 등에 비하면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그래서 주거지를 관장하는 유엔사나 헤비타트, 집 지어지는 이 봉사를 하는 이 단체가 권고하는 PIR은 3에서 5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원가 주택이 2억 한 5천 안팎이라는 거. 그래서 PIR 5에 해당되는 것이 황장수의 원가 주택이라는 거예요. 미친 집값 탓에 2030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 서울 신축 빌라인데 이게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100만 원이 넘으면 그 또래 청년들의 월소득 30%가 월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식료품, 주거비, 공공요금 이런 선진국 대비 가격 차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90년도에는 OECD보다 식료품이 20% 쌌는데 23년에는 50%가 비싸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을 때는 그 노가다 하는 사람도 퇴근길에 삼겹살에 소주 한 병 먹고 갔는데 지금은 그러려 그러면 둘이 삼겹살 소주 한 병 먹으면 6, 7만 원이다. 그러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병도 작심을 해야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공공요금은 1990년에 선진국 대비 10% 쌌는데 지금은 이제 30%가 싸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싸고 의식주는 비싸지는 이런 것이 웃긴다는 거예요. 이게 통화정책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공공요금이 싼 것은 파퓰리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사는 수준은 솔직히 중진국 이하다.